이번 시간은 주역의 산품 곱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요. 그 산품 곱게는 제가 주역에서 주어 64개 중에서 좋아하는 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쾌로 그린다면 이 산이고 이게 이제 바람이 되겠죠. 산이고 요건 바람을 상징하는 거죠. 오선풍이고 간깨고 요거는 손깨죠. 그래서 주역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하려고 조금 깊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주역의 삼풍곡계를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역은 일단 자료가 너무 많아요. 주역에 대한 이 자료 주석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요새는 현대라 자기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무료로 주석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라는 것이 전부 다 거의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문의 기본적인 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그걸 공부하기가 좀 그렇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렇게 번역된 것은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번역된 자료. 하다못해 그것도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데, 옛날에 그 뜻으로 본 주역이란 책이 지금은 절판됐지만 그 김영선 선생님께서 편집한 것인데, 그래도 그 책이 그나마 그 오리지널 책을 번역을 하셔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한테는 도움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문을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젊으신 분, 50대 이하, 60대 이하인 분들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주역을 좋아한다, 주역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배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뭐든지 그 재미가 없으면 사람은 잘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산풍곡계는, 이 산풍곡계가 어디서 왔냐면 택내 숫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숫계를, 이 숫계인데요, 이게 여기 나왔네. 숫계죠. 따른다는 숫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곡계나 숫계가 이제 쾌의 이름인데, 요 따라간다는 이 수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하면, 따라간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장기를 좋아한다. 장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한다. 저건 따라가는 거고, 나는 꿈을 풀이하는 게 좋다. 그러면 나는 그 선도가 좋다. 그러면 전부 그 마음이 이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돼요.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자기 영혼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의 그 기본 특성이 요 택내수라고 하는, 택은 요건 이제 못인데 기쁨으로 이제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못인데 기쁨이고, 레는 이거는 진께인데 이거는 움직임이에요. 그 움직여서 기쁘고 기뻐서 움직이는 게 가만히 살펴보면 뭐든지 어느 곳에 미쳐 있는 사람들, 거기 추구하는 사람은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마장에 좋아하는 사람은 경마하는데 그냥 신나서 가잖아요. 움직여서 가서 기쁜 거죠. 뭐 마약을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이나 모든 게 다 따라가는 건데, 거의 삶에서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정말 진리를 따르거나 어떤 그 올바른 걸 따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택넷은 뭘 따르고 뭘 추구하고 뭘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산풍고라고 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산풍고는 뭐냐 하면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어디든지 들어간다. 이 말은 이런 특성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건 딱 버텨서 모든 걸 가로막아서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풍고는 여기 말한 대로 곱게거든요. 고는 요 벌레 충자가 요 그릇 반자에 벌레가 그릇 속에 3마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면 이 옥편이나 유튜브 들어가서 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자 사전 치면 이 고의 뜻이나 수를 찾으면 수의 뜻이 많아요. 근데 그런 뜻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산풍고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18번째 있는 캐거든요. 이게 64캐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주역에 그 뜻으로 본 주역에 그 김영선 선생님께서 한 책에 그 이제 그 이렇게 앞에 설명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이 고자는 요게 그릇이잖아요. 접시. 그 접시 위에 요 벌레 3마리가 벌레 충 3마리가 있는 것이 고라는 글자다 이 말이죠. 그 고라고 하는 것은 조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다 썩고 부패해갖고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는 거다 이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좀 그 벌레 이런 것이 하늘의 벌레도 있고 땅의 벌레도 있고 인간의 벌레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뭐 그 코로나도 그것도 다 벌레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인 삼재가 모두 다 좀 먹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곱게의 참뜻이라는 거죠. 너무 택내서 움직여서 기쁘고 기뻐서 움직여서 자기가 뭘 추구를 하는 거죠. 계속 한쪽으로 그걸 추구하고 그거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 반드시 산풍고라고 하는 게 생기죠.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지금 이 산풍고는 요거는 소남이거든요. 작은 아이. 요거는 장녀예요. 나이 든 여자. 그래서 요 장녀가 나이 젊은 남자를 좋아해서 자꾸 저 젊은 남자의 그 마음속으로 이게 바람이 불어서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 옛날에는 바람 핀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쓰는 얘기예요. 외도할 때 바람을 핀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 장녀의 그 마음이 소남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서 여기에 멈추게 되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정이 서로 생겨가지고 좋아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서로 연애하게 되면은 보고 싶어서 이게 기쁜 마음이 생기고 또 열심히 또 찾아가서 또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내수는 반드시 산풍고를 끌어낸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어떤 그 고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왜 그 고통이 지금 생겼는가 할 때 그 앞에서 이 택내수계의 원인 때문에 이 고가 생긴 거라는 거죠.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그거 앞에 이제 지가 아주 뭘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음식 갖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기쁨으로 사람을 따르는 자 이 말이잖아요. 기쁨으로 사람을 움직여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사건이 생긴다 이 말이죠.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서 댕기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뇌지 예께는 기쁨이라는 것이고 즐거울 애자고 그 다음에 택내 숫계는 따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풍고로 온 거잖아요. 산풍고께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 산 아래에 바람이 불어닥쳐서 소란이 일어나는 상이고 요 장녀는 중년 부인이 젊은 남자를 유혹하니 풍기물란한 이 형상이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남녀 문제로 이렇게 주로 옛날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알기가 쉬우니까요. 우리가 그런 정보는 알기가 쉬우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든지 지가 좋아해서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꼭 연애 문제뿐 아니라 온갖 일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게 이해하려고 해야지 어디 그 국한돼서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폭이 좁아지잖아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 철학이잖아요. 산이나 바람이나 다 그게 물이나 불 같은 게 다 자연에 있는 8가지 기본 그 소양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풍곡계에 대해서 역경증석이라고 하는 제가 전에도 한번 역경증석 풍지관계 제 3요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또 그리고 이제 저희 이해하는 방법은 항상 이제 비슷한 게 어떤 원리가 있으면 그게 현실 원리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걸 제시해야 되고 그 원리 가지고 자기 몸에다 적용해서 수행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모든 걸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공자께 선성인데 이분이 강의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공자가 어떻게 이런 주석을 했냐 그런데 이 역경증석이라는 책은 그 이 텔레파시 받아가지고 이게 한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8권인가 되거든요. 그 지금 이 삼풍곡계만 해도 한 30페이지 정도가 주석이 달린 거예요. 제가 역대에서 본 주석에서는 제일 많이 상세하게 주석이 돼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훑어는 봤지만 그게 다 기억도 안 나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할 거고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아 주역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재미있구나. 왜냐하면 택내수 기뻐서 움직여서 사람을 따르게 되면 삼풍고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삼풍고는 벌레잖아요. 그 삼풍고의 효사라는 게 전부 아버지 벌레, 어머니 벌레를 관리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레가 셋인데 나라고 하는 지금 한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아버지 정자하고 어머니 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죽어 있어서 영혼이 중음신이 여기 들어와서 3가지 벌레가 아버지 벌레, 엄마 벌레, 나 벌레가 3가지 벌레가 이 육체 안에 있는 거죠. 공존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육체를 물려받고 정신은 내가 중음신으로 들어와서 3마리 벌레가 지금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버지 유전자, 어머니 유전자,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수호급을 윤회한 내가 3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버지 유전자가 뭐 한둘이겠어요. 엄청 우주적인 거죠, 전부 다. 대우주적인 그런 그 종합 집합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자 선생께서 강의한 거를 이제 보면서 요 곡계와 삼풍곡계거든요. 곡계와 택내숫계는 요건 무엇무엇과 무엇무엇과 곡계와 택계는 된다. 뭐가 되냐면 가고 오는 왕래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서 좋아서 움직이게 되면 사람을 따르면 사람을 되고 경마장에 가면 경마장의 문제 또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기뻐서 좋아하고 또 사람은 기뻐서 움직이는 게 능동적이거든요. 다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택내수가 삼풍고가 일로 가게 되면 또 이거는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앞서에 이 택내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숫계를 뒤집으면 곧 곡회다 이 말이죠. 택내수를 180도 돌리면 삼풍곡계가 돼요. 그래서 이 쾌의 상은 뒤집었는데 크게 다르다 이 말이죠. 숫계하고 삼풍곡계는 크게 다르다 이 말이죠.
택내수계는 막 좋아서 움직여서 말이 즐겁지만 일이 발생한 삼풍 곱게는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수계는 태하고 진계가 합한 거다 이 말이죠. 택내수니까 택계하고 진계가 합해서 요 택내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깊이 연구하려면 이 수계를 이게 왜 이 숫자를 이렇게 썼는가를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치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나름대로. 그래야 이제 안 잊어먹죠. 기억력이 좋아져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요 택내 수계는 택내 수계잖아요. 자꾸 이게 그래야 되는 거죠. 숫자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걸 기억을 해야죠. 택내 8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위에는 부드럽고 아래는 강하다 그랬어요. 왜 강하냐면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러운 거예요. 이 손자잖아요. 이거는 장여잖아요. 여자. 그리고 이렇게 캐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양양음이면 이거는 음이 주관하는 거고 요거는 음음양이면 양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이니까 움직인다 이 말이죠. 택은 기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는 이게 부드러운 거죠. 음이니까. 요거는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죠. 그래서 위에는 부드럽고 아래는 강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지적을 해서 하다 보면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곱게는 뭐하고 합했나요? 여기 산이고 산풍고잖아요. 곱게는 뭐하고 합했냐면 간과 손쾌가 합했다 이 말이죠. 여기 간이잖아요. 여기 요거는 이제 손께죠. 바람. 요건 산이고 요거는 바람이잖아요. 풍. 그래서 이제 산풍고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위에는 양이고 아래는 음이다.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쾌 자체에서 지금 이런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여기는 소남이니까 남자니까 양이 되고 요거는 장녀니까 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 되는 거죠. 양이 주관하니까. 양이 되고 여기는 음이 되는 거죠. 음이 주관하는 거죠. 그리고 숙계는 그랬잖아요. 숙계는 여기 택내 숙계인데 양이 아래에 머문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양이 아래에 머물렀잖아요. 숙계는. 그러니까 여기서 1호, 2호, 3호니까 이 양은 움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음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내 숙계는 양이 아래에 거쳐 머물러서 요건 이제 이자는 여기를 해석하고 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위로 올라간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양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곱게는 그러면 음이 지금 이게 내외 안에 있고 바깥으로 다른다 그랬잖아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안이 되고 이 밖에 있는 게 외가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손이 음이니까 음이 안에 있어 가지고 바깥으로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양인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음이라는 것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음의 특성상 이거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양이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음이 안에 있으면서 요 이제 바깥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천풍국계 같은 것도 다 이거는 이 음이 이게 주인이 돼서 계속 다 깎아먹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어가지고 음이 바깥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부동 같지 않은 점이다 이 말이네요. 여기는 양이 안에 있고 여기는 음이 있으니까 바뀌어져 다르잖아요. 쾌를 계속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택례숙계요. 그 다음에 삼풍곡계 곡계죠. 그러나 두 쾌는 양쾌는 모두 삼음 삼양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요 택례숙계 보면 음이 여기 세 개고 양이 세 개잖아요. 숫자가 서로 3대 3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도 음이 세 개고 양이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더불어 택계와 빗계와 더불어 서로 좀 비슷하다 이랬거든요. 그 지천택계는 이렇게 그리고 천지빗계는 이렇게 그리니까 음양이 세 개니까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은 이 말이죠. 이 쾌 두 개에서 양은 중하고 상에 머물고 그랬어요. 그요 삼풍곡계를 보면 양은 이 중간에 있고 요 위에 머물잖아요. 요걸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음은 요 중에 있고 또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 말이죠. 그 교착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뒤얽히다, 교차하다, 더 서로 뒤섞여 엇갈리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막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들. 또 음은 이게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양이 또 막고 있고 서로 이게 좀 뭔가 엇갈렸기 때문에 이런 상을 보고서 지금 일들이 발생한다. 일이 생긴 거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효하고 이런데 요게 제가 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모든 걸 욕해서 뽑아낸 건데 삼풍곡계에서 이효하고 일호라고 그랬는데 호계를 설명하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해요. 요게 뭘 하는지 문득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제 보다가 이렇게 안 되면은 이제 쭉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2효 1호라고 그랬어요. 1호라고 그랬는데 즉 뭐냐면 숙회와 더불어 이 말이죠. 삼풍곡계는 숙회와 더불어 서로 같은 종류다. 같은 유이다 이 말이죠. 같은 유다 그랬어요. 이효가 일호하다 이랬는데 요 말이 지금 조금 이해가 두 개의 효를 말하는 건지 호케는 지금 그래서 요 고로 숙회와 삼풍곡계는 서로 같은 종류 동류이기 때문에 숙회와 곡회는 합해서 하나의 쾌가 된다 이랬어요. 이게 두 개지만 서로 같은 유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 하나로 봐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누게 되면 이게 전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요. 네 개가 합해서 된 거잖아요. 나누면 네 개가 된다. 그래서 모두 이제 그걸 말하는데 모두 그걸 말한다면 이 말이에요. 불출 벗어나지 않는다. 건케와 곤케에 사겨서 어긋나는 서로 뒤섞여 엇갈리는 그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 교착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어긋나 사귄다, 어근 뒤섞여서 엇갈린다 이 말이죠. 사귀는데 어긋났다 이 말이죠. 잘 사귀어야 좋은 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캐는 택내 숙캐는요, 이게 택내 숙캐죠. 강덕이 강한 덕이 건캐와 같다 그랬어요. 강한 덕이라고 하는 게 양인데요. 이게 이 양은 그 시조로 올라가면 이 64캐는 전부 건곤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온 거다는 거죠. 양은 그 건에서와 같다. 건캐에서 말하는 덕과 같다 이 말이죠. 장남이니까. 그리고 곡캐는 요 이료가 유예요. 이게 기본 캐가 돼. 바람에서는 유캐는 이건 유도 부드러운 도죠. 강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곤캐와 같다. 곤캐는 전부 음만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곡캐의 용이다 이랬어요. 곡캐 삼풍곡캐의 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지금 이게 삼풍곡캐잖아요. 그래서 이 곡캐의 용은 대부분 곤캐에 근본한다 그랬거든요. 곤캐에 본받는다 근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 상하 양캐로 말한다면 이 말이죠. 요 삼풍 곡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캐는 손이기 때문에 손이잖아요. 이게 손이기 때문에 이건 장녀가 되고 요 위자는 된다, 한다, 된다. 상캐는 간캐로 간이잖아요. 요게 요건 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남과 작은 남자와 장녀가 서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사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무엇과 같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숙계는 요 택내 숙계는 서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숙계는 뭐냐면 요거 지는 이게 아버지의 요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요 딸이잖아요. 이건 장녀고. 요거는 지금 요건 어머니를 받아가지고 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숙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상이 있는 거와 같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숙계는 뭐냐면 택내 술에서 요 수가 요 뇌계가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양이잖아요. 양이면서 장남인데 양이 이제 움직이면 올라가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숙계는 양장이라서 오히려 무엇과 같으냐. 이 유자가 오면 오히려 무엇과 같다 이 말이죠. 뭐냐? 늙은 아버지하고 작은 여자 소녀와 같다. 이래서 택내 숙계는 요거는 소녀잖아요. 요거는 장남인데 이 진께 요 양이 아버지를 덕을 본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늙은 아버지와 소녀와 같다. 근데 이제 삼풍 곡계는 이 말이죠. 요 곡계는 요 음이 주체가 되잖아요. 음이 이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은 이거는 어머니니까 늙은 어머니하고 사는 이 소남이니까 작은 아들과 같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쾌 자체 놓고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언어들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쾌에서 나온 거예요. 64개 요 쾌 요 6효에서 지금 끌어다가 이걸 읽어가지고 여기다 설명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원래는 이 쾌도 없었죠. 8개도 없었고 64개도 없고 그게 다 우주 근원에 있었던 어떤 그 에너지 원리 작용을 복희라고 하는 성인께서 발견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8개 64개 해가지고 그 뒤에 성인들이 또 이렇게 설명을 붙이신 거죠. 원래는 문자 언어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우주의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부호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주역은 이 부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딴 데서 만든 게 아니고
오직 이 쾌 안에서만 지금 그걸 분석을 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덕의 용으로서 말한다면 이 말이죠. 이건 오히려 잉자인데 오히려 가인이라고 하는 거는 풍화가인이라는 캐도 있지만 여기는 사람이 집에서 사는 식구들이죠. 식구들이 아버지 자식들이 그 친하는 거와 서로 친밀한 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요 개자는 해석을 안 하죠. 대개 개자인데 그 대체로 뭐 이런 뜻인데 해석을 안 하죠. 음과 양이 서로 생해준다 이 말이죠. 음과 양은 서로 생해줘요. 남자 여자 부부지간에 서로 생해줘야지. 그게 생해주지 않으면 이혼하게 되잖아요. 양은 서로 생해줘요. 반대가 되는 것도 비행기도 이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려면 이 공기에 저항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쪽으로 가는데 공기에 저항이 있어서 날아가는 거고, 자동차도 바닥에 기름 같은 거면 이게 갈 수가 있나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찰이 있어야죠. 그래야 자동차 바퀴가 가는 거죠. 그렇게 그 음양이 서로 항상 생해주는 거, 상생을 해주죠. 음만 있고 양은 없으면 이게 안 되고, 양만 있고 음만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유교는 항상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라는 게 기본 덕이잖아요. 음양이 조화를 안 이루면 조화가 안 일어나니까, 음양이 합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양인 강과 음인 유가 서로 이루는 거죠. 여성은 부드럽고 남자는 강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 예. 그래서 내외가 서로 응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위와 아래가 서로 또 이어주고, 이을승자잖아요. 이어줘. 그래서 즉 그 도가 서로 개합한다, 묶인다, 개합한다. 이 계약서 할 때 개자잖아요. 개합한다. 그리고 또 서로 협조하는데 그 용은 음양 남자 여자가 서로 협조하는 것이고, 협조해서 행하면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덕이 흡조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기 그 내용도 전부 음양 논리잖아요. 음양 작용 논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또 효로서 그걸 말한 다음에, 효라고 하는 건 지금 삼풍고니까 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효죠. 6개 효로서 말한다면 이 삼풍고에 첫 번째 이름이 아래에 여기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요 3개는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손개라고 그랬죠. 바람. 네. 그래서 요거는 손개 가운데에서도 주인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요게 주인이 된다 이거죠. 힘을 제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되는 거죠. 반장인 거죠. 그래서 요 손개, 이 3개 손인데 이걸 갖다가 장녀, 제일 큰 딸 장녀라고 일컫는 것은 이 말이죠. 왜 장녀가 되냐면 곧 건케의 초요가 사귀었다는 거죠. 곤케와 사귐으로 말미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버지고 이건 어머니 곤케잖아요. 그 요거하고 요것이 사귀면 요거는 일로 오고 요건 요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됐다는 거죠. 건과 곤이 사귀니까 요게 요로 오고 요게 요로 가니까 이제 장녀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딸이 되고, 만약에 두 번째가 하면 요건 중녀, 두 번째 딸이 되고, 세 번째가 하면 요거는 소녀가 되죠. 작은 딸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기초 지식은 뭐 이렇게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기본 지식을 알아야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 역경중 속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여는 곤께 어머니의 그 왕성한 힘센 덕을 얻었기 때문에 초육의 일효다 그랬어요. 왜 초자 썼냐면 여기 이게 초인데 육은 음을 상징하고 구는 양을 상징해요. 만약 이게 양이었다면 저희가 초구라고 그러죠. 근데 삼풍구에서는 지금 음이니까 처음에 초육일효라고 그러고, 즉 이것이 곤의 초여다. 어머니 요 곤께 초여가 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구이효나 구삼효는 뭐냐면 삼풍고가 여기 양이니까 구자를 쓰죠. 구이 구삼은 손께에 이 말이죠. 체가 된다 그랬어요. 손께에 손체가 된다 그랬어요. 손의 체 몸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건케의 수가 비록 왕성해도 이 말이죠. 그래서 기가 이미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 말이죠. 흡사 숙회와 더불어 함께 숙회의 그 아래에 있는 진쾌와 더불어 서로 반대된다고 그랬잖아요. 택례수는 요건 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흡사 요 택례수계 요 진쾌는 이건 힘이 세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기 이거는 초효니까 일이 양효의 자리인데 음이 와 있어가지고 이 기가 이 양효의 자리인데 음이 올라탔으니까 이제 그 없는 거죠. 요 건캐는 뭐냐면 요 두 개의 힘은 이건 건캐지만 주체 자리가 음이기 때문에 건수는 왕성하더라도 이제 이 음이 자라기 때문에 이게 양캐는 이제 소멸되는 거죠. 양은. 그래서 숙캐 진관 서로 반대된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자 장남이에요. 진캐는 장남이잖아요. 제일 큰 아들. 그리고 손캐의 손은 이거는 뭐냐면은 양이면서 양이 소멸하는 거죠. 지금 이제 택례수 삼풍고 했잖아요. 삼풍고에서 이게 양이 많지만 이게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멸하는 거죠. 이게 다 깎아먹어서 이 양 중에. 그래서 소멸하고 소멸해서 마침내 이제 곤께에 이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게 하나가 자라면 양이 많으니까 양이 센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이게 이제 자라서 다 음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곤에 이르게 되잖아요. 다. 그래서 비록 이 삼풍고에 양이 요게 두 개가 있어도 이 말이죠. 이 양이 있어서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요 이름이 강한 거기 때문에 이름이 이 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하다는 거죠. 강한 것 같아도 두 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의 그 세력이 자라고 사라진다. 이건 소멸하고 자라는 거잖아요. 음은 계속 자라지만 이 양은 소멸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소멸하고 자라는 그 세력이 다르다는 거죠. 고로 삼풍고께 그 아래 캐는 이 말이죠. 삼풍고잖아요. 요 아래 캐는 이 말이잖아요. 캐는 오히려 요 음이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본래 손께 요 전체 요 세 개 손께 덕용이 돼 덕에 쓰임이 된다 요 음이. 그래서 그 상캐 이르러서 그 위에 있는 캐 육사는 요게 육사잖아요. 그리고 유고는 욕이잖아요. 유고에 이르러서 이 말이죠. 그러면 요 이 음이 두 개잖아요. 이 음이 중에 거한다. 이 음이 중에 거해서 즉 이게 뭐냐면 이 간캐의
이제 체가 되는 거죠. 관계의 주인은 요 양이고 체는 이거죠. 주인이 이제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종이 되는 거죠. 덕용은. 체는 이제 몸이 되고 요 관계의 주인인 요 일양은 정신이 되는 거잖아요. 요 상구 일양은 간계의 주인 자리가 된다 이 말이죠. 주인의 자리가. 그래서 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남 양이니까 소남이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요거는 곤개가 건개와 사귀어서 요 곤개가 이제 이렇게 곤개하고 여기 사귄 거잖아요. 곤개하고 사귀어서 그 건개에 잘 어린 그 기운을 얻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소남이 된 거죠. 소남. 이게 요거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소남이 되는 거죠. 기본 지식이 이제 이렇게 책을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 기본만 알고 있으면 요건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쾌를 지금 읽어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풍고를 설명하는 거예요. 비록 이 이음이 요 간케에서 이음이 요 양의 밑에 있지만 그 위에 이 이음이 위에 있는 이 주인을 그 위에 있는 그 하나의 양을 대적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게 더 세다. 주인이고 이거는 몸뚱아리니까 노복이죠. 즉 뭐냐면 음이 늙었고 음이 이게 이제 늙고요. 이 양은 왕성하다는 거죠. 장년이 된 거라는 거죠. 장한 거죠.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간캐는 양으로서 주인을 삼는다. 요 간캐는 요 이게 양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고로 삼풍곡계의 상쾌는 요 뭐냐면은 양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상쾌인 이 간은 양에 속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양은 바깥에 있고 음은 여기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요것도 음이에요. 요거는 양이고 요 속에 있는 바람은 음이죠. 예. 그런데 이 삼풍곡계는 지금 요게 초여잖아요. 이 바람이 장여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양은 허하고 음은 실하다 이랬는데요. 삼풍곡계는 이것이 곡계와 숙회가 더불어 잠옷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흡사 반대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택례수는 좋은데 삼풍고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역할 때 택례수께 움직여서 기쁘고 기뻐서 움직이네. 그러니까 사람을 뭘 따라가는구나. 미쳐가지고 뭘 좋아하는 거, 뭘 따르는 건 전체가 자기가 좋아하고 취미야 있고 뭘 거기에다가 정신 쓰고 뭐 하는 건 전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숙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취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금 아이스하키라든가 등산이라든가 그거에 미친 사람은 택레수구나 등산 간다는 말만 하면 그냥 신나서 기분 좋아서 가잖아요. 여자에 미친 사람이 여자만 되면 신나서 미쳐서 가잖아요. 그걸 따라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저걸 좋아하고 저게 그 취미 생활이고 뭐고 거기에 뜻을 두는 사람은 다 택례숙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도 반드시 그 택례수를 올바르게 못하면 마약 같은 걸 좋아서 그냥 미치면은 그게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걸 따라야 되는데 잘못 따르게 되면 다 삼풍고로 일이 발생한다. 그걸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얘기할 때는 식신상관이라는 게 자기 갑일주면은 을이나 정이잖아요. 병이나 정. 병은 식신이고 정은 상관이잖아요. 그럼 식상관을 좋아하게 되면 너무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삼풍고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간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배우면서 원리나 법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칙대로, 우주 법칙대로, 삶의 법칙대로, 사물의 법칙대로 우리가 그걸 적용해서 가야 되지, 그걸 어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이제 곡회는 이미잖아요. 삼품 곡회는 이미 관계한다 이 말이죠. 뭐냐면 건캐와 곤캐가 사귀는데 어긋나 사귀는 그 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어긋났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곡해는 건건이 잘 이렇게 지천태처럼 이게 음이잖아요. 이건 양이고 이거는 음이니까 내려오는 거고, 양은 올라가니까 서로 잘 기운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천태께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천지비께는 음은 내려가고 양은 올라가니까 음양이 조화가 안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안 좋은 게 발생하는 거죠. 사람의 몸도 있잖아요. 심장은 위에 있고 이거는 화인데 콩팥은 밑에 있잖아요. 그 이 생식기가 있어서 호르몬은 맨날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화는 올라가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게 안 좋은 거죠. 천지 빗개로 돼 있고 어머니 모태 속에서는 이제 그 콩팥이 위에 있고 심장이 밑에 있어 머리가 아래 달려가지고 이 뱃속에서 자라니까 요건 소화기제로 좋은 거잖아요. 지천태상으로. 근데 뱃속으로 나와서 이제 반대로 돼 있잖아요. 걸어댕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은 선천적으로 소화가 자꾸 교착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위와 아래가 또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 이 말이죠. 간캐와 송캐, 산풍고라고 지금 고캐를 설명하는 거예요. 산, 풍, 위와 아래가 뭐냐면 하나는 간캐고 하나는 송캐, 이 두 캐가 서로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산풍고캐가. 그렇게 되면 즉 그 쾌덕은 이 말이죠. 쾌의 덕은 또한 이 말이죠. 이 네 쾌와 더불어 이 말이죠. 삼풍고하고 택내수가 네 쾌잖아요. 한 개, 두 개, 택내수 개도 하나, 둘이니까 네 쾌가 대부분 서로 부합하는 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죠. 부합하는데 요 쾌상, 이제 쾌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쾌의 그 상은 지금 이 삼음과 삼양으로 이어져 돼 있잖아요. 택내수계나 지금 삼풍곡계는 삼음과 삼양으로 돼 있는데 양은 원래 크고 음은 배다. 양은 잘하고 음은 크다 이랬네요. 그 택내수계는 양이 주체잖아요. 그 양이 이렇게 잘하는 거고 지금 삼풍곡계에서는 이 바라 음이 주체가 됐잖아요. 음이 크다 이 말이죠. 즉 양과 음이 서로 마땅히 서로 계약서 할 때 묶인다 이 말이죠. 계약서 서로 계약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쉽게 계약에 묶인다 이 말이죠. 묶이는데 즉 양과 음이 항상 그 중용을 잃어버려요. 알맞음을. 쾌상으로는 삼음삼이니까 맞아야 되는데 그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로 삼풍 곡계가 돼서 이것이 이제 재앙 허물이 된다 이 말이죠. 곡계가 되면 일이 발생한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하나하나 요 켜에다 놓고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6개의 효하고 지금 2개의 효니까 12개가 됐는데 2개의 쾌 가지고 지금 이런 말들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부호에서만 나왔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택례수계가 앞에 있잖아요. 이건 삼풍고잖아요. 그래서 삼풍고하고 택례수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은 무엇과 같으냐? 삼풍고는 여기는 장녀니까 요건 작은 소남이고, 늙은 부인과 어린 남자, 작은 어린 남자와 같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입되는 거죠. 뭐냐 하면 그걸 따르게 되면 어린 남자하고 나이 든 여자가 서로 따르게 되면 이게 간음이 된다 이 말이죠. 나이 많은 여자하고 젊은 애니까 호스트바가 되겠네요. 간음이 된다. 곡회를 뒤집으면 여기 이제 삼풍고잖아요. 삼풍고를 뒤집으면 풍산점이 있는데 이 바람이 위로 가고 뒤집는다는 건 180도 뒤집는 게 아니고 요 풍이 위로 올라가고 요 산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요게 점괘가 돼요. 풍산점괘. 점점 이제 침투한다. 점점 된다. 점점 지나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점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역시 지나가는 것이다. 말이죠. 곡회 삼풍곡회 고는 요 삼풍곡회 요 고는 요 풍이 맨 밑에 음이 있잖아요. 음이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지나가는 것이 가시 이제 허물인데 점괘도 역시 이게 허물과 짜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 허물이 양이 곡회는 이 삼풍고잖아요. 삼풍고는 그 양이 지금 요거 3개, 요게 전부 3개잖아요. 그 양이 그 자기 자리 위치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허물이 이 곡회는. 근데 요 풍산점괘는 이 말이네요. 요 풍산점괘는 요거네요. 풍산점괘는 양이 지금 아래 여기 이제 간이니까 이게 양이잖아요. 여기 죽혀 양이 아래에 있는데 그 허물은 어디 있냐면 양이 그 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그러고 풍산점은 그 때를 얻지 못한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 이 중을 잃어버린 그렇게 된 까닭은 모두 또한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풍산점도 중도를 잊어버리고 삼풍고도 중을 잃어버렸다. 지금 이렇게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나 이제 또 나오네요. 중효로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삼풍고죠. 삼풍고 설명을 하네요. 요 산하고 발인데 중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삼효하고 사효를 중효라고 그래요. 초효이효는 땅이고 중효는 사람에 해당하고 상효는 하늘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 중효는 이제 사람하고 해당이 되는데 삼풍곡계에서는 여기 양이니까 구삼이고 음이니까 육사잖아요. 이거는 기제와 더불어 같다 그랬어요. 수화기제는 63번째 개인데 물이 위에 있고 불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내려오고 불은 올라가니까 수화가 서로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축소해 보면 삼효하고 사효 중효로 보면 위가 음이고 아래가 양이니까 음은 내려오고 양은 올라가잖아요. 그걸 중효의 입장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93, 94효는 수화기제계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반대로 사요가 양이고 삼요가 음이면 이거는 이제 화수미제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점괘는 요 점이죠. 풍산점이죠. 정계의 3, 4요는 풍산점괘인데 6394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건 뭐가 잘못됐네. 6이 이게 93이고 여기가 저 64잖아요. 64요잖아요. 근데 여기 바뀌었었네요. 그 여기 점이 아니고 만약 삼풍고 택례수로 한다면 택례술계로 해야 되겠네. 3이 63 아니 9364인데 풍산 정계는 6394가 아니잖아요. 풍산점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요거 택례수로 하면 6394네. 이거 택례수로 이게 바꿔놔야 이게 맞는 해석이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도 이제 옛날 판본이니까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 택례수계는 6394 즉 이 반대가 되는 거죠. 삼풍고하고는. 그래서 이것은 택괴나 비괴, 택괴 뒤집으면 비괴 되잖아요. 아니면 산택성괴나 풍례익괴하고는 서로 그 상반되는 하나의 예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게 요 수라고 해야 맞네요. 그러나 왕래캐로서 왕래캐를 이루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곡캐와 숙캐는 이게 점으로 하면 안 돼. 이게 숙캐로 해야지. 곡캐와 숙캐는 하나는 강한 것이고 하나는 부드러운 것이고 하나는 바른 거고 하나는 변화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숙캐는 뭐가 되냐면 순시치용이 된다 이 말이죠. 때를 따라서 용을 이룬다. 순시치용하니까 쓸모있게 하다. 실제 응용이 되다. 좋은 거고 곡괴는 일로 인해서 마땅함에 이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택례숙계로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발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도 전부 삼풍고의 세상이거든요.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이제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 일로 인해서 되려 마땅함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숙회는 이 말이죠. 택례숙계. 항상 이렇게 자꾸 그려봐야 돼요. 숙계는 뭐가 되냐면 중을 해서 근본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중에서 중도로서 근본을 세워서 향하는 바가 공이 된다 이 말이죠. 숙회는 좋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숙회는 중도의 입장에서 근본을 세웠기 때문에 그 향하는 바가 공이 있게 된다 이 말이고, 곡회는 즉 실계에 앞에서 그 계획함을 잊어버려서 어려버렸다는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그 발생한 그 뒤에서는 이제 또 획득하는 게 있다는 거죠. 획득하는 것은 뒤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문제를. 고로숙회는 인사로서 사람이나 일로서 하늘의 때에 천시를 받드는 거고, 곡회는 올바른 도로서 인과 사를 바르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곡회 때 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제 바르게 하는 게 나와서 공을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서 이제 자기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괴로운 게 발생하는 거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숙회는 변화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숙회는 변화로 말미암아서 그 발음을 잃지 않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곡해는 즉 도를 잊어버려서 마음에 허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요 하나하나 말이 숙회하고 지금 곡해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쾌의 작용이나 자리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부호 자체가 이게 현실로 그 점을 쳐서 이런 쾌가 나와서 몇 번째가 주요 작용을 일으킨다면 현실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요. 그 잘라서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